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애플의 혁신이 그 본질인 컨셉과 깊이 닿아 있는 토너먼트에서부터 출발했다면 테슬라의 혁신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실력이 워낙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명품을 판단하는 그 어떤 기준에서 봐도 테슬라는 솔직히 잘 만든 자동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듦새란 기준을 놓고 보자면 애플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현대와 같은 대중 브랜드보다 나은 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디자인, 특히 스타일링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제네시스의 입체적인 디자인과 비교해 테슬라는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쓰는 지금 테슬라는 이미 유럽계 프리미엄 브랜드를 넘어 대중 브랜드인 도요타보다 큰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되어 있고 제네시스는 여전히 유럽계 브랜드보다 어디가 좋고 나쁜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델 S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겨우 이 정도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레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인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기술력을 혁신의 근원이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과감하게 이 두 기술은 테슬라의 혁신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만든 것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완성도에서 그나마 뚜렷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 기술마저 혁신의 근원이 아니라면 대체 테슬라의 혁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들은 어째서 그 우수한 기술력과 만듦새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까지 가지고도 왜 하나같이 혁신에 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0년대에 상상한 미래의 컴퓨터라는 이미지인데요. 잊을만 하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탓에 그저 재미로 볼 수도 있는 사진이지만 사실 이 디자인은 중대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시절엔 분명 미래의 컴퓨터이자 혁신으로 보였을 디자인이 지금의 관점에선 그저 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기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꺼운 베젤이나 작은 스크린 정도는 넘어가더라도 컴퓨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탓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앉아서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고 그런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식까지 보다 직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키보드나 마우스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컴퓨터를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지만 새로운 것은 유려한 형태의 데코레이션 정도일 뿐 컴퓨터의 개념 그 자체는 당시의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를 그린 사람도 이 정도 가벼운 상상도에 그리 많은 정성을 쏟진 않았겠지만 오늘날의 혁신적인 장비들과 비교한다면 미래의 컴퓨터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이런 장식뿐인 디자인으론 당시까진 꿈만 같았던 사진 속 기능들을 완벽하게 구현할 기술이 있었다 해도 이는 기술이란 또 다른 장식이 될 뿐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기엔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당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혁신이라 주장해온 것들 대부분은 삶의 모습을 바꿔줄 개념의 혁신을 만들지 못한 채 사진 속 컴퓨터처럼 눈에 보이는 새로움만을 혁신이라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든지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현대의 넥소를 통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넥소는 연료전지라는 앞선 기술에 맞춰 기성 자동차와 다른 분위기로 마치 몇 세대는 앞서 나간 탈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애플의 영상에서 말한 데코레이션의 장식만이 보일 뿐 자동차의 개념 그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모습의 발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자로 이어진 주간 주행 등도 지금까지 봐온 것에서 그 형태만이 새로울 뿐이고, 첨단의 분위기와 신선함을 동시에 주는 인테리어마저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익숙하게 써온 도구들의 그 장식만이 다를 뿐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디자인이 지향했던 것도 어쩌면 연료 전지를 장식하고 상징해줄 그저 다른 분위기 정도였을 뿐 자동차의 혁신이었다 말하기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의 상황마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나은 편에 속하고, 우리 사회에선 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아파트는 물론 그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봐도 겉으론 마치 세계의 혁신이 나온 듯 요란 떨고 있지만, 막상 그 내용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에 삶에 닿지 못한 기술과 디자인으로 장식을 만든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낡은 개념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한 것인지, 혹은 그들도 기술과 디자인이란 장식에 눈을 사로잡혀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만약 애초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도시인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오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진짜 혁신이 아닌 그저 눈앞의 수익이 전부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본 적 없는 생소한 개념을 만든다거나 의도한 대로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삶의 모습을 설계한다는 것은 분명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원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 개념과 얕은 내용을 디자인과 기술이란 장식으로 꾸며 눈에 띄게 만들고, 가격이나 스펙처럼 객관적인 숫자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이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데요.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0세기와 2000년대 초반까진 이런 식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해왔고, 이를 잘 따른 것을 두고 우린 성공한 상품이라 부르며 지켜 세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가진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이해도와 그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할수록 도시인들의 수준이 계속해 높아지는 것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오늘날의 도시엔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전 시대의 도구였던 글과 문서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던 방대하고 깊은 정보를 압축해 경험하고 즐기며 심지어 공유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유튜브의 경우만 봐도 그 어느 시대보다 밀도 높은 정보를 쉽게 즐길 수 있지만, 잘 만든 컨텐츠만 있어준다면 웬만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날 도시와 도시인들이 보다 깊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결과, 오늘날 시대의 욕구 또한 그 어느 시대보다 복잡해지고 섬세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의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럭셔리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람마다 다른 이해의 방향과 그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감동과 경험을 만들어주는 문화적 지위가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라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20세기의 성공 기준을 따르며 깊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과 처음부터 쉽게 전달되는 얕은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도시에선 왜 이토록 새로운 경험이 드물었는지와 우리의 브랜드는 왜 하나같이 문화적 지위가 높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인 이해할수록 깊어진다는 문화적 지위와 삶의 모습을 바꿔줄 개념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를 다시 바라본다면, 이 심플한 디자인은 사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